네, 안녕하세요. 3D 프린팅 교육학원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시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일부 동영상을 시청 안 하신 분들은 일부 동영상 시청하시고 지금 2부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하시기 전에 꼭 구독도 클릭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시험 접수 방법이랑 간단하게 2022년에 바뀐 부분이랑 시험 방법에 대해서 시험장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봤죠. 자, 2부에서는 실기 시험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실기 시험 문제는 1부에서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이제 드렸고요. 자, 요거는 이제 2021년 도면이네요. 2021년 도면에는 치수가 나와 있고 2022년 도면에는 이제 치수가 이제 안 나와 있다라고 이제 여기까지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실기시험 1교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교시를 좀 자세하게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작업 순서는 모델링, 어셈블리, 슬라이싱 순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모델링은 두 개의 부품이 주어지고요. 네, 아래쪽에 공개 도면에 치수가 없는 채로 이제 공개가 되어 있고, 2021년 치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최종 제출 파일 목록을 보시면은, 파일을 이제 2021년하고 다르게, 혹시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이 2022년 시험장에서 이제 착각할 가능성이 되게 클 것 같아요. 네, 최종 제출 파일 목록이 좀 바뀌었어요. 2022년에는. 그래서 파츠 파일에 대해서는 제출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 파일 목록이 이제 4개로 바뀌었는데 어셈블리 된 상태로 이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수험자가 이제 사용하는 3D CAD의 규격, 네, 자체 포맷으로 조립된 부품을 하나 제출을 하고, 그리고 STP, 스텝 파일로 하나 제출을 하고, 그리고 슬라이싱을 하려면 폴리곤 상태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STL 파일을 제출을 하시고, 그 STL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슬라이싱 파일, 그러니까 이제 G코드 파일이죠. 요거. 그 출력 파일까지 해가지고 요 네 가지 파일은 이제 제출을 USB나 SD 카드에 담아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메모리는 시험장에 안 가져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메모리는 이제 제공이 되고요. 이 제공된 메모리에다가 그 제출 파일 목록에 나와 있는 포맷 네 가지를 담아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1교시 때 제출했던 그 모델링 파일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2교시 때 수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교시 때 3D 프린터로 이제 출력을 하는데 뭔가 좀 잘못 나오는 것 같아서 좀 파라미터를 바꿔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 기능사 시험 같은 경우는 1교시에 거의 다 당락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교시가 시간이 60분밖에 안 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는 넉넉한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셈블리를 해야 돼요. 이 도면에 나와 있는 부품이 보시면은 두 개의 그 파츠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가 이제 동작이 돼야 되거든요. 출력하고 나서도 동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동작이 되는 유형을 보면은 1번처럼 이렇게 슬라이싱 되는 타입이 있고 2번 문제처럼 이제 회전하는 타입이 있거든요. 장공 형태라서 회전하면서 슬라이싱도 되고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두 개의 파츠가 조립된 상태로 출력이 돼가지고 기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의 기구 설계에서는 조립품 같은 경우는 생산 공정에서 조립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특징이 조립이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츠를 어셈블리 파일로 조립을 모델링상에서 조립을 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해요? 네, 바로 출력해서 한꺼번에 출력하게 돼 있어요. 따로 조립한다. 네, 이런 방식으로는 출자가 안 된다라는 거죠. 보통 뭐 5번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핀 형태 같은 경우는 핀을 나중에 이제 삽입하는 형태로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출력을 해가지고 동작이 돼야 됩니다. 참고로 나중에 동작이 안 되면 또 탈락이에요. 그래서 공차를 잘 주셔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어셈블리 파일을 만들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시험 문제를 보시면은, 어, 자, 모델링을 할 때, 유의사항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우리 훈련생들이 잘 보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어셈블리에서의 공차 관리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차에 대한 치수가 나와 있을 겁니다. 시험지에. 자, 시험지에 어디 나와 있나요? 모델링 치수가 한 개수라도 2mm로 초과하여 작업이 된 경우 이제 탈락이라고 되어 있고, 자,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5mm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1mm까지 여기 나와 있네요. 상호 움직임이 발생하는 부위의 치수 공차를 수험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mm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1mm네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어, 네, 여기 몇 번으로 볼까요? 네, 3번 잠깐 볼게요. 3번에 보시면은 이 핀 형태랑 그 타공의 형태가 보시면은 도면상에서 공차가 없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험자가 직접 적용해가지고 모델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핀이 5파이였다. 그러면은 이 타공은 6파이까지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움직이게 하려면 한꺼번에 뽑기 때문에 너무 공차가 작으면 출력 과정에서 붙어버리고 또 너무 공차가 어, 이제 커져 버리면은 이 시험지에서 제공한 치수 범위에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치로 1mm를 적용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핀이 이제 5파이면은 공차를 1mm로 더 주셔가지고 6mm로 출력하시면은 1mm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틈새를 이용해서 동작하게 되므로 1mm까지 최대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델링을 하셔서 어셈블리 파일로 제출 파일을 1번부터 3번까지 이제 모델링 상에서 만드시고요. 잠깐 이제 모델링한 파일을 보시면, 네, 저희가 이제 수업 중에 이제 만들어 놨던 것들인데, 지금 보시면은 두 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죠. 네, 요첫 번째 부품과 두 번째 부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제 출력이 되면은 이게 이제 작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도 틈새가 있고, 여기도 틈새가 있죠. 요거는 조금 치수가, 네, 잠깐 확인을 해 볼게요. 네, 치수가 요건 5파이고, 여기는 몇인가요? 네, 여기 안쪽에 타공은 6파이로 했고요. 그러니까 5파이, 6파이 이렇게 이제 작업된 모델링이네요. 자, 여기도 틈새를 잠깐 볼까요? 여기도 이제 공차를 적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0.5니까 여기 0.5, 반대편 0.5 해가지고 치수를 1mm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모델링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셈블리 파일 제출할 때는 1번, 2번 파일은 이제 모델링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도면에 나와 있는 것대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출력 파일은 STL은 방향을 좀 바꿔 주셔도 돼요. 예를 들면은 이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네. 자, 예를 들면은 출력할 때 이제 이렇게 요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펴서 출력하는 게 조금 더 낫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래도 조금 뜨네요. 네, 요거는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펴서 하는 게 나은지 눕혀서 하는 게 나을지 네, 그거는 이따가 조금 검토해 보죠. 네. 이게 또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서포트가 좋지 않은 위치에 생겨서 저는 좀 왜냐면 뾰족한 자리에 서포트가 생기기 때문에 이 모델링은 조금 눕히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드네요. 자, 그래서 그 위상을 우리가 그 응시생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파일 같은 경우는 네, 잠깐 보시면은 꼭 이 모양이 아니라 위치를 바꿔가지고 엑셀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출력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슬라이싱 파일을 만드셔야죠. 자, 슬라이싱 파일 같은 경우는 그 시험장에 있는 프린터에 맞게 사용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큐라 15.04.6이 아니라 지금 이제 좀 범용으로 쓰이는 4.14 버전을 지금 한번 열어봤는데요. 자, 시험장에 프린터가 뭔지 보시고 반드시 머신 세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직교로 되어 있는데 애더 프린터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노트북이다 그러면은 프린터 등록 후 시험장에 있는 걸 등록해서 가셔야 되겠고요. 아니면 시험장에 있는 거를 쓰신다 그러면은 시험장에 아마 맞게 프린터가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린터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는 그냥 확인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직교인지 델타인지는 꼭 구분해 주셔야죠. 오동작하게 되는 경우에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머신 세팅은 현장에서 반드시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STL 파일을 이제 불러왔으면은 마지막 네 번째 파일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G코드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파라미터를 요 장비에 맞게 다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어, 자, 위상이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는 문제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렇게 뽑는 게 지금은 이게 나왔고 있긴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라미터 설정을 다 하셨으면 슬라이싱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시간이 몇 시간 걸리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시험지에도 보시면은 1시간 20분이 출력 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프린터 종류에 따라서 특히 이제 오토 레벨링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은 출력을 할 때 시간을 그 슬라이싱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지금 여기 1시간 3분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더 잡아먹게 되는 기종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큐비콘 같은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여유 있게 시간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큐비콘 가지고 이제 출력 하는 동영상인데요. 네, 보시면 이제 큐비콘 같은 경우는 레벨링이 오토 레벨링이라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시간을 잡아먹어요. 한 5분 정도 갑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옆에 프린터가 있다든지 하면 진동 때문에 레벨링이 제대로 안 잡혀가지고 다시 시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잡아먹어요, 시간을. 그래서 또 그리고 시험장의 프린터가 또 상황이 뭐 필라멘트가 뭐 끊어졌다든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좀 이렇게 정비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1시간 20분 제공되어 있는데 최소한 1시간 10분 정도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시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은 위상을 바꾸거나 다른 방법을 조금 고려해 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것도 보시면은, 자, 우리 그 시험지에 보면은 제가 앞서서 모델링 할 때 빼먹었는데, 비번이라는 걸 마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품에다가 내가 제출한 걸 알아볼 수 있도록 번호를 이렇게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mm 정도 깊이로 이제 마킹을 하는데, 요게 이제 폰트가 굵어야 출력을 했을 때 잘 보입니다. 이 번호가 안 보여도 또 탈락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번호에도 서포트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네, 이거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큐라 그 최신 버전 같은 경우는, 네, 요거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시험 볼 때는 조금 제가 다른 버전을 써라.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겠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다른 기능을 쓰려면은 좀 복잡합니다. 네, 뭐 요런 거 살려가지고 지금 빼내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입력을 하셔가지고 이 숫자에 생기는 서포트 같은 거를 좀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그 동영상 강의할 때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여기 사실 여기도 필요 없어요. 서포트가 요 문제가 이제 4번인가요? 네, 필요 없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사실 요 문제는 이제 요 정도로 설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요런 부분은 저희가 그 시험 강의 때 자세하게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네, 지금 다 없앴죠? 네, 이 정도 하면은 사실 요거는 52분밖에 안 나오네요. 네, 여기도 다 없애야겠습니다. 요 밑에도. 네, 여기 조그만 부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이 생기는지도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시간이 알맞다 싶으면은 이제 G코드 저장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시험 문제로 가보면은 요 1번부터 4번까지 파일 제출하는 게 한 50에서 55분 정도에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네, 생각보다 여유 있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출력을 하시게 되는데 출력이 시작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라미터를 재설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안 해줍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면. 그리고 출력이 시작되면 그때 집에 가는 학생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머신 세팅이 틀렸거나 파라미터가 잘못돼 가지고 동작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재설정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차에 시험을 보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1교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2교시 때는 여기 보시면은 어, 자, 이제 출력이죠. 출력을 할 때 이제 주의하실 게 프린터 베드가 뭔지 확인해서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예요. 네, 베드가 종류가 많아요. 뭐 유리도 있고 그냥 일반 뭐 플라스틱 좀 후진 프린터 된 플라스틱도 있고 알루미늄 베드 많죠. 또 알루미늄 베드인데 히팅 베드일 수도 있고 또 뭐 저기 뭐죠? 네, 우레탄 베드도 있고 그리고 실리콘 베드도 있어요. 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루미늄인데 우레탄 코팅 베드도 있고 그래서 그 출력물에 이제 붙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베드 온도 같은 게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베드에 레프트를 쓰느냐 마느냐, 네, 요것도 좀 달라질 수 있고 가급적이면 이제 안전하게 가려고 레프트를 쓸 수 있도록 교육은 하고 있어요. 저희가 교육할 때는. 자, 그래서 제출된 출력 파일을 2교시가 되면은 감독관이 다시 이제 돌려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 메모리를 이제 3D 프린터에 이제 꼽은 다음에 출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프린터가 오동작하거나 프린터가 하드웨어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프린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런 경우는 컴플레인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출력 과정 중에서 어, 감독관이 모르는 문제도 생겨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출력을 하다가 나는 이게 어디가 잘못됐는지 아는데 감독관이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감독관이 또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 컴플레인 하실 수 있도록 지식이 좀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래서 출력 과정 중에서 한 5%에서 10%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문제가. 네, 그런 경우는 조처를 받으셔야겠죠, 당연히.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그 훈련생 교육하면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하드웨어는 심화반이나 좀 뒷부분에서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능사 시험 보러 가실 때는 아무래도 좀 진도가 많이 안 나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이제 출력이 끝나면은 후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처리는 제가 동영상을 하나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렸죠.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네, 동영상 한번 잠깐 보죠. 네, 제가 이거 이제 동영상으로 해설이랑 같이 붙여가지고 올려드렸고요. 자, 지금 이제 움직이지 않는 상태인데 다 부가 출력물을 제거해가지고 움직이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공구가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 네, 네, 참고하셔가지고 준비물에 없더라도 네, 지금 이제 칼이 준비물이 생겼는데 네, 칼 같은 거는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네, 불필요한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해 주셔야 나중에 이제 작동이 잘 되고 이게 움직여야 합격이거든요. 네, 움직이는 상태로 네, 제출을 하셔가지고
네, 지금 이제 작동을 이제 한번 시켜볼게요. 요건 아니군요. 네. 네, 움직이는 상태로 제출을 해 주셔야 이렇게 이제 막 랩터도 붙어 있고 서포트도 붙어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움직이죠. 네, 이렇게 작동이 되는 상태로 제출해 주셔야 합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교시부터 3교시까지 기능사 실기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제 필기는 이제 독학으로도 많이 하시는데 필기는 조금 프린터 문제도 있고 조금 이 출력물 크기가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설정 난이도도 또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교재에서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는 시간이 이제 모자라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작은 출력물을 출력하면. 그래서 뭐 미니멀 레이어 타임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고쳐야 될 것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어, 사실 모델링도 1교시도 사실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연습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실기는.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을 이렇게 지금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수업 듣고 이제 복습해서 더 연습하시라고 실기 강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공개를 50% 정도는 공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사 시험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2부에 걸쳐서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실기 시험에 대한 설명을 한번 2022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동영상이 아마 2023년까지 아마 유효하리라고 생각하고 2023년에 2024년에 대한 시험에 대한 문제가 개편이 돼서 아마 또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혹시 그래도 불안하시면 저희 3D 프린팅 교육학원에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3D 프린팅 교육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